자, 이 시간에는 이제 높임표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높임표. 다섯 번째죠. 높임표. 자, 이제 높임표에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국어의 높임표는, 물론 구성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야. 대체적으로 높임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상위적 개념으로서 언어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다분히 언어 예절은 화법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법으로서 배우는 것이 있고 실제적인 어떤 생활에서 언어로서 표현될 때 그 화법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예절에 갖춘 거냐라고 하는 높임표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언어 예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높임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는데, 높임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는 3원 체계를 갖고 있다. 뭐 중세 때도 마찬가지야. 중세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어에 높임법이 적용됐죠. 아무래도 조선시대에 있어서 높임법 관련에 대해서 좀 더 확인했겠지. 그럴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3원 체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원 체계와 관련돼서는 뭐가 있냐? 주체 높임이 있다. 그다음에 객체 높임이 있다. 상대 높임이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대상. 여기 앞에가 이제 중요한 말이죠. 주체다, 객체다, 상대다. 주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냥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서술어의 주체, 주어다. 서술어란 말은 그 주체를 설명해 주는 말,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니까 그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게 주어죠. 그래서 높임의 대상. 대상이 누구냐? 높임의 대상이 주어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주체 높임을 갖다가 실현한 방법. 실현 방법 어떻게 되느냐?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문법적 요소와 어휘적 요소라고 나눌 수 있겠죠. 문법적 요소가 딱 들어가면 딱 드러나는 거야. 이 주체 높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문법적 요소에 많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조사로서 높임 주격수사 있죠. 대표적인 높임 주격수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깨서. 시작. 깨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주체 높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는, 어미로서 보면, 높임 사람을 있죠. 대표적인 C. 주체 높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깨서나 뭐가 들어가 있으면 C. 이게 문법적 요소야. 어휘적 요소로서는 뭐가 있냐? 어휘적 요소로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어휘적 요소는 하여튼 이 말 들어갔다 무조건 주체 높임이야. 개편, 주잡들. 이렇게 외우거든요. 개편, 주잡들. 개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이렇게 해서 어휘적 요소로서는 뭐가 있다? 시작. 계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알겠죠? 이것이 무슨 요소 나왔지? 어휘적 요소. 하여튼 이런 요소만 딱 들어가면 무슨 높임법? 주체, 높임법. 이렇게 생각해야 돼. 됐습니까? 확실하게. 자, 이렇게 해서 실현 방법. 대상은 뭐다? 시작. 주어로서 실현된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됐습니까?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객체 높임은 뭘까? 객체 높임은 대상이 뭐냐? 대상이 객체. 우리가 이게 객자가 손님 객자거든. 집에서 따로 있어야 할 사람은 손님이죠. 손님 객자. 그러니까 손님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나왔지? 객체라고 한다. 그 손님은 대체적으로 문장 내에서는 어떤 성분으로 실현되냐면 부사나 목적어로.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문장 가운데 부사나 목적어를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냐. 문장 내에서 객체어는 주로 뭐에 해당된다? 시작. 부사나 목적어에 해당된다. 동호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동호 오늘 이름 안 부른 것 같으네. 내 시각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안 불리게 되잖아. 알겠죠? 동호 다음부터는 여기 앉아. 알겠지? 너 그쪽 앉지 말고 오후부터 여기 앉아. 아니 오늘은 거기 앉아. 그냥 알겠지? 괜히 또 방송에서 듣는 사람들이 좀 보면
저 선생은 너무나 강제적이구나. 알겠어요? 여기 아니라 동우의 입장을 존중해서 동우가 알아서 앉아. 알겠지?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동우는. 알겠지? 자, 어쨌든 대상은 뭐예요? 시작. 부사나 뭐에다 같이 목적을 높이는 거죠. 이것은 실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실현 방법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주로 뭐냐면 이것도 역시 문법적 요소가 있어요. 문법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어휘적 요소가 있다. 이 어휘적 요소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둬. 이런 어휘적 요소를 가끔 그 선지 속에 나올 때는 이런 말로 나와. 특수 어휘를 통해서. 뭐다 시작? 특수 어휘를 통해서. 알겠죠? 뭘 요소를 통해서 나왔지? 특수 어휘를 통해서. 됐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대체로 보면 이 경우도 돌아가다란 말이 있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다 이렇게 하면 시골에 돌아가다지. 근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셨어 하면 죽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시를 꼭 넣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자, 할아버지는 식사를 잡수사 말 안 되지. 시가 원래 들어가 있는 거 어휘적 시야. 이게 어휘적 시. 우리가 일부러 시를 넣어준 게 아니야. 됐습니까? 할아버지는 편찮다. 그렇게 하지 않지. 편찮으시다. 시작. 시가 넣어줘야 되겠지. 또 할아버지는 주무시다. 이게 아니죠. 아니 주무도 안 되죠. 시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가 특수어휘야.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특수 어휘적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됐죠? 대표님과 외울 때 쉬워. 개편 주잡돌. 시작. 개편 주잡돌. 저기 됐죠? 수업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괜찮죠?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일부러 좀 딱딱 떨어지더라고 시간이. 1시간 물론 1시간 좀 넘는 것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떨어져서 아마 영상 올릴 때도 제일 처음에는 시간편 올라가고 두 번째는 부정, 사동, 피동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높임표현이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따로 있으니까 영상 듣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듣는다 할지라도 좋아요, 시작,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복습할 때 들어요? 영상 들어 안 들어? 이렇게 수업에서 듣고 말아요? 아니면 들어요? 잘 안 듣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결석했으니까 좀 들어야 할 거 아니야. 다음 주에 듣고 알겠죠? 좋아요, 시작,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광고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계시다, 편찮으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알겠죠? 이런 높아시면 말한다면 괜히 이 말 했다가 또 구독자 줄어들는 거 모르겠네. 알겠어요? 이거 안 좋구만, 이거. 자, 어쨌든 이렇게 문법적 요소, 어휘적 요소. 이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실현 방법. 이것도 역시 뭐다? 문법적 요소가 있고 어휘적 요소다. 이때 어휘적 요소를 특수어휘라고 그래. 알겠지? 가끔 시험 문제 특수어휘 막 이런 말 나오면 막 헷갈리지 마. 자체로서 굳어진 형태야.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말만 들어갔다 무조건 주체 높임. 알겠지? 그렇다면 객체 높이면 뭐가냐? 문법적 요소로서 대표적인 게 깨서가 들어간다. 아니 깨서가 아니라 깨가 들어간다. 깨. 조사로서 깨. 깨가 들어가 있다. 만약에 깨가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갔다면 애기가 들어갔다면 틀려. 나는 엄마께 선물을 드렸다 그래야지.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다면 틀려. 그래서 애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깨가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어휘적 요소로서 뭐가냐? 어휘적 요소로서는 이렇게 있죠. 좀 빼서 설명한다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대표적인 뭐냐면 모여드배. 모여드배가 있다. 그래서 못이다. 여쭈다. 자, 여쭈다에 대해서 뭐도 되냐면 여쭙다도 돼. 여쭈다. 그 다음에 들이다. 그 다음에 배다. 자, 우리가 배다라고 하지 않고 보통 뵙다라고 하지. 그래 안 그래요? 뵙다. 할머니를 배워야 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뵙다 또는 배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요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객체 높임법. 그래서 객체 높임은 이와 같은 특수 어휘. 객체 높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같이 특수 어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 요소인 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깨나 모여드배 뜻하면 무슨 높임법? 객체 높임법. 모여드배 못이다. 여쭈다, 들이다, 뵙다. 또는 여쭈다는 여쭙다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에서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겠다. 하나 예를 들면 뭐 이거겠고, 그 다음에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되는 게 상대높이법이야. 상대높이법. 좀 이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상대 높임법은 상대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는 말을 한 입장에서 보면 상대는 청자가 되겠지. 그래서 높임의 대상이 뭐가 된다? 높임의 대상이 청자가 된다. 정의됐죠? 자, 상대 높임법에 있어서의 높임의 대상은 뭐가 된다? 시작. 청자가 된다. 정의됐지? 청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때 거는 어떤 그 소위 실현 방법은 뭘까?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은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종결 어미. 자, 상대 높임법은 주로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의됐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유형이 있어, 유형이. 상대 높임의 어떤 종류, 유형. 여기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격시체라는 게 있고, 격시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비격시체라는 게 있어. 자, 뭔가 예의를 갖춰서 말할 경우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뭔가 좀 예의를 갖춰서 말할 때가 있겠지. 이걸 격시체라고 그래요. 격시체. 그 격시체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가장 대표적인 아주 높임 형태가 하십시오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십시오를 줄여서 30년대에는 이런 말도 나오거든. 가끔 소설, 30년대에 나왔던 소설을 읽어보면 합시오, 줍시오, 주십시오 줄여서 줍시오, 하십시오 줄여서 합시오. 알겠지? 그래서 그런 말 나오면 하십시오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일명 무슨 체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합시오체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하십시오체, 합시오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우체, 그 다음에 하계체, 그 다음에 헤라체.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그 합시오체를 아주 높임이라고 그래. 아주 높임이다. 최상급이죠. 최상급의 높임을 때 아주 높임. 하우체는 뭐라고 하냐면 예사 높임. 예사 높임. 하계체는 예사 낮춤. 예사 낮춤이라고 할 수 있고, 헤라체는 아주 낮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비격시체는 뭐가 있다는 점? 해체가 있어, 해체. 해체가 있고, 해요체가 있어. 해체는 두루 낮춤이라고 그래, 두루 낮춤.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하냐면, 때에 따라서는 엄마, 아빠에게 반말할 때 있어, 없어요? 엄마, 밥 먹어. 아빠, 밥 먹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럴 때라고 그래서 반말체라고 그래, 반말체. 반말체. 대체적으로 언어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지. 집안의 분위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겠지. 엄마가 잔뜩 화나 있는데 엄마 밥 먹으면 또 짜증날 때 있겠지. 평소 때는 다 관용적으로 베풀고 그래 그렇게 해도 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반말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렇죠? 뭐 조금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이때 반말체. 해요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체했다 요만 붙이면 돼. 이때 요가 높임 보조사지. 우리가 보조사 배울 때 배운 적 있죠? 보조사 볼 때 성감통, 느는법만 독과주마, 북커치 나라, 그그마, 요 해서 요 높임 보조사, 통용 보조사로서 요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해체했다가 뭐만 붙이면 돼? 요만 붙이면 무조건 해요체다. 됐습니까? 이것을 두루 높임이라고 그래.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특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봐봐. 자, 여기에 높임이 있죠. 이렇게 높임이 있죠. 그렇죠? 여기도 역시 높임이 있습니다. 자, 상대 높임을 보니까 나머지 아까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은 높임만 있지. 근데 상대 높임은 청자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상대 높임에서 높임에 적용되는 것은 이 세 가지뿐이 안 돼.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높임이 아니야. 낮춤이지. 정리됐나요? 다음 중에서 높임 표현이 아닌 걸 찾으려고 하면 이것들은 높임 표현이 아니야. 낮춤 표현이지. 그런 점에서 주의를 좀 해둬라라는 거죠. 됐죠? 따라 상대 높임에서 높임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 표현이 안 된다? 세 가지뿐이 안 된다. 그 세 가지가 뭐야? 시작. 아주 높임, 에서 높임, 두루 높임. 높임 표현이고 나머지는 낮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게 하십시오가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아주 높임이다 생각했지. 십시오. 종결어미가 십시오. 또는 씁니다. 십시오, 씁니다.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이런 평소형으로 쓸 때도 있고, 또 그렇게 가십시오. 명령할 때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럴 때 주로 십시오나 씁니다만 들어간다는 거 정리됐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서 높임. 에서 높임은 끝에 오가 들어간다. 또는 시오, 소,
구려, 오시오 소구려 또는 리 이게 들어가면 대자로 하오체. 그렇게 하리다, 그렇게 하구려, 그렇게 하소,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하오. 알겠지? 그러면 무슨 높이법? 예사 높이법이 된다. 예사 그다음에 하계체는 뭐냐? 개가 들어가다. 개나 이, 나. 알겠죠? 개이나. 그다음에 구먼, 미음새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하계체. 그렇게 함새, 그렇게 하계, 그렇게 하이, 그렇게 하나. 알겠죠? 이런 말 들어가면 무슨 체? 하계체. 그래서 아예 외우는 게 좋겠죠. 개이나 구멈새. 헤라체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문장에 종결음이 있죠. 근데 다, 자, 느냐, 구나 있어 없어요? 다자, 느냐, 그다음에 알아.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체 무슨 체? 헤라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먹어라, 먹구나, 먹느냐, 먹자, 먹다. 다 무슨 체? 헤라체. 반면에 해체는 어간이 이거만 보면 끝에가 아나 어로 끝나는 거. 때에 따라서 동일 몸일 때는 아나 어를 탈락할 때 있겠지. 근데 어서 가 하지 않고 시작. 어서 가. 그때도 다 뭐예요? 아나체? 해체. 뭐 어서 먹어. 무슨 체? 시작. 해체. 우리가 군대 명령어 있어 없어? 앞으로 가. 있죠? 무슨 체? 시작. 해체. 내가 알겠죠? 국회에 대한 경례. 알겠죠? 국회에 대한 경례. 이것도 일종의 해체로 들어가. 알겠습니까? 해체. 두루 낮춤체. 거기에 대통령이 자기보다 높다고 대통령만 군대에서 자기보다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거,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례하시고요. 나보다 낮은 사람은 경례 이게 않잖아. 다 모여서 국회에 대한 경례 이렇게 하죠. 다 거기서 무슨 체다 시죠? 해체, 두루 낮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루 높임과 관련돼서는 뭐가 들어가면 돼? 플러스 무조건 요가 들어가면 된다. 됐나요? 두루 높임. 이렇게 해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주로 실현되는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지. 자, 근데 하나 예를 보면 벌써 1번.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자, 할아버지께서 뭐 했다 같이 오셨다가 있겠죠. 두 번째. 철수가 아빠께 선물을 드렸다. 철수가 아빠께 뭘 드렸다? 선물을 드렸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철수가 아빠께 선물을 드렸다. 다음에 어서 가십시오. 어서 가오. 어서 가게. 어서 가거라. 어서 가. 어서 가요. 라고 되어 있겠죠. 알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께서 오셨다. 무슨 높이법? 깨서가 들어가고 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나왔지? 주체? 높이법.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자, 철수가 아빠께 선물 드렸다. 깨 들어가 있네? 들었다 들어가 있다. 뭐에다 같이? 이거는 객체 높임이 들어갔으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상대에 따라 달라진 거지. 어서 가십시오. 아주 높임. 어서 가오. 에서 높임. 어서 가게. 에서 낮춤. 어서 가거라. 아주 낮춤. 어서 가. 해체. 어서 가오. 두루 낮춤. 어서 가요. 두루 높임. 됐나요? 뭐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덜어놓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할 거 가운데 하나 보면 다음 문제 1번 가게, 2번 가구먼, 3번 감새, 4번 가구려. 다음 중에서 높임의 등급이 다른 걸 찾아주죠. 몇 번? 1번 가게, 2번 가구먼, 3번 감새, 4번 가구려. 시작! 높임의 등급이 다른 것. 이거 잊지 말라고 이거.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겠지. 문제 다음 답해서 시작. 4번이지. 가구리는 예사 높임. 나머지는 예사 낮춤이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높임의 등급을 묻는 유형의 문제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겠다. 요즘은 대화 지문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 적용된 높임법은 뭐냐 할 때 물을 수도 있어. 대화 지문. 거기서 높임법이 적용되겠지.
만약에 높임법이 잘못됐다면 오류가 발생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쳐 쓰기가 또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래서 복합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 높임법을 단독으로 내릴 수도 있지만 지문이 설정된 상태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정리됐나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높임표는 몇 원체계가 있다 같이 3원 체계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거 기억해둬야 돼. 주의에 대해서 좀 배웁니다. 됐습니까? 주의! 첫 번째. 주체 높임에서 우리가 기억해둘 것이 뭐냐면 주체 직접 높임법이라는 게 또 있어. 주체 직접 높임이 있고 주체 간접 높임법이 있다. 자, 주체 직접 높임이 있고 주체 뭐가 있다? 간접 높임법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주체 높임은 말 그대로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죠. 직접. 주체 간접다. 간접을 높이는 건데 이건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된 것. 주체와 관련된 것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주체 간접 높임이다. 주체와 관련된 것은 뭘까? 주체와 관련된 것. 그게 신체랄지, 소유랄지, 생각이랄지. 알겠죠? 이것들을 높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체 간접 높임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있지? 옳다의 주체는 뭐지? 옳다의 주체는 선생님이 옳다가 아니잖아. 선생님의 말씀이 옳은 거고 그 말씀은 선생님과 관련된 말씀이고 그래서 그 결국적으로 선생님을 높이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주체 간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신체의 일부. 아버지는 귀가 밝으시다. 그럴 때 박다의 주체는 귀죠. 귀는 누구의 귀? 아버지의 귀. 그래서 아버지의 신체의 일부를 높임으로써 주체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것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됐나요? 그다음에 소유. 아버지는 서재가 있으시다. 아버지는 뭐가 있으시다? 서재. 아버지가 좀 서재에 있다는 말이 아니죠? 현재 위치가 아니라 아버지는 서재를 소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있다. 계시다는 직접에 쓰이지만 있으시다는 간접에 쓰이는 거야.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계시다 OX?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계시다 OX? X야. 주례 선생님의 주례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야 돼. 알겠지? 말씀이 있는 거지 계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있으시다는 간접에 쓰이고 밝으시다 있죠? 신체를 나올 때 더 생각이죠. 아버지 말씀이 옳으시다. 자, 옳다의 주체는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이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체 간접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뭐하다? 여기다 을을 넣어봐. 을을 넣으면 의가 앞에 주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래요. 주체에 속한 것을 높여서 주체를 높이는 결과이죠. 그래서 검증 방법은 의를 넣어라. 의가 들어갔을 때 말이 돼야 안 돼. 되지? 이걸 주체 뭐라고 한다? 시작. 간접 높임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근데 이건 안 되지. 아빠를 보니까 아버지가 또는 아버지께서 깨서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는 책을 읽으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읽다 주체는 누구지? 아버지지. 근데 여기다 을을 넣어봐. 아버지의 책을 읽으시다 하면 주체가 달라져 버리지. 그러니까 을을 넣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은 주체 직접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주체와 관련된 것을 때는 주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을을 넣었을 때 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주체 직접과 주체 간접을 검증하는 방법은 을을 넣어봐라. 의가 넣어서 말이 되면 주체 간접, 말이 안 되면 주체
직접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정리됐습니까? 참고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체 높임법이 됐어.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 주체 높임까지 했습니까? 다음에 청자를 고려하는 것 가운데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은 뭘 고려하지? 상대 높임은 청자를 고려하잖아. 근데 청자를 고려하는 것 중에서 대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청자를 고려해서 압존법이라는 게 있어. 압존법. 청자를 고려하는 가운데 압존법이 있고 가존법이라는 말이 있어. 자, 압존법이라는 것은 뭐냐? 근데 보면 주체가 있지. 행동이 주체가 있을 것 같아. 주체. 행동이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면? 화자가 있어. 그 다음에 청자가 있어. 말 듣는 사람 청자지. 청자를 고려해서 주체가 있잖아. 주체를 갖다가 뭐 하는 것이? 이렇게 써놔야 되겠다. 좀 더 밑에다. 여기 밑에다 써놓겠다.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화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면? 청자가 있다면. 자, 화자를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이 청자를 고려해서 주체를 갖다가 뭐 하는 것이? 낮추는 것. 주체를 낮추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압존법이라고 하고 청자를 고려해서 주체를 거짓으로 높이는 것을 가존법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 하나, 이거 압존법이다 얘입니다. 자,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어요. 할 수 있죠? 또는 왔습니다. 왔어요. 또는 해요처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왔습니다로 할 수 있죠. 그렇지? 하십조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듣는 청자가 누구지? 할아버지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 노펼 대상, 할아버지 노펼 대상이잖아. 그래서 높였지. 요나 씁니다를 통해 높였죠. 두루 높임이나 아주 높임을 통해 높였죠. 자, 그런데 뭐인 경우에 했어? 아버지도 높일 대상이잖아. 그럼 오다의 주체는 누구지? 아버지지. 그런데 듣는 청자인 할아버지가 더 높일 대상이니까 주체를 낮춘 거지. 이걸 압존법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청자를 고려한 거죠. 반면에 이제 다음 같이 있죠. 철수야, 아빠 오셨니? 철수야, 아빠 오셨니?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요? 있지? 철수야, 아빠 오셨니 할 때 오다의 주체는 누구지? 아빠지. 근데 이 아빠는 누구의 아빠야? 철수의 아빠지. 그럼 철수는 누구냐? 말하는 화자의 손자야. 자, 그리고 이 아빠는 손자의 아빠는 화자의 아들이겠지. 그럼 아들 높여할 대상이야? 낮춰할 대상이야? 낮춰할 대상이지. 그런데 여기서 뭐였어? 청자인 철수, 손자를 고려해서 높여준 거지. 됐습니까? 이것을 가존법이라고 그래. 정리됐나요? 따라서 가존법과 압존법은 누구를 고려한 표현이다? 청자를 고려한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을 주체 높임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자를 고려해서 주체를 높이냐 낮추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법에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청자를 고려하는 높임법이기 때문에 아십니까? 나는 여기서 상대 높임법의 범주에 넣어서 설명했어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체 높임, 상대 높임. 됐습니까? 세 번째 주의사항.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자, 높임법의 오류. 높임법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높임법의 오류와 관련돼서 하나 주의 사항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높임 어휘 있지? 높임 어휘의 오용에 따라서 높임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생각해서는 높임 선언한 어미, 높임 선언, 시의 남용 이것이 높임법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높임 어휘의 오용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밥의 높임말은 뭐죠? 밥은 진지라고 하죠. 임금님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해야 돼? 수라라고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진지나 수라를 쓸 자리에 밥을 쓰면 안 되겠지. 임금님은 밥을 드셨다. 땡! 알겠어요? 수라를 드셨다. 아버지는 밥을 드셨다. 땡! 아버지는 진지를 드셨다.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이제 뭐냐? 술이 있어. 술에 대해서 높임말은 뭐죠? 약주죠. 아버지는 술로 드셨다. 아버지는 약주를 드셨다. 이해됐나요? 이런 것들. 자, 선생님은 집에 갔다. 땡. 선생님은 댁에 갔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댁을 쓸 자리에 집을 쓰면 안 되고, 약주를 쓸 자리에 술 쓰면 안 되고, 진지를 쓸 때 밥을 쓰면 안 된다. 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이 났다. 그것이 아니라 시작. 병이 나셨다. 병환이 있으시다. 알겠죠? 병환. 이런 것들 다 도와요. 높임, 어휘들이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높임, 어휘를 써야 할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 이런 일종의 평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어, 높임어. 알겠지? 경어, 평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병어, 평어, 경어. 됐습니다. 자, 시의 남. 내 말 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이 속에 주의 속에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 자, 이거는 높임어이고 이거는 뭐의 어휘다. 시작. 낮춤어휘죠. 특히 하나 더 설명한다면 고전에서 주로 고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전에서 나오기를 뭐가 있어요? 뭐 소자다, 소녀다 있어 없어요? 또는 소인이란 말 있죠. 이것들은 다 낮춤말이다. 됐습니까? 소자, 소녀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자기를 낮춰 소자, 소녀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소인은 주종관계, 주인과 알겠지? 종의 관계 속에서 소인 그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홍길동이 그러죠. 자기 처음에 달밤에 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소자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지 권한을. 그러니까 나중에 물러나갈 때는 소인 가겠습니다. 알습니까? 이렇게 넣는다고. 그래서 소자와 소인 자기를 지칭하는 말이 달라져요. 소자란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쓸 수 있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소자, 소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주종관계 속에서 뭐라고 한다 시작? 소인. 됐지? 지칭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는 말씀은 이거 잘 알아봐. 말씀은 높임과 낮춤에 쓸 수 있는 말이다. 말씀은 높임과 낮춤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럴 때 말씀은 선생님의 말을 높인 거야. 하지만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자기 말을 낮춘 거야. 혹시라도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땡이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라고 해야지.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 틀린다. 됐나요? 따라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높임에도 사용되고 낮춤에도 사용된다는 것. 그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의 남용. 이런 경우가 있죠. 시의 남용에 대해서 하나 쓴다.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시고 계신다. 자, 다음 중에서 시읒 남용에 해당되는 찾아보세요. 뭘까요? 시읒 남용에 해당되는 찾아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시다 할 때는 주무시다 그 자체는 어휘적 시죠. 어휘상의 시를 가지고 있는 아까 개편, 주접들 있어 없어 있지. 그것도 원래 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를 더 쓴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시다 자체가 주체 직접 높여 쓰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다 시를 빼야 된다 하지 말고 주무시다 자체도 그대로 시를 퍼먹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를 남용한 게 아니야. 그런데 밑에를 봐봐. 아버지는 신문을 갖다 읽으시고 계신다 할 때 계시다가 주체 직접이죠. 근데 원래 읽다는 말이 따로 있잖아. 읽으시다가 아니지. 그래서 시를 일부러 넣은 거지.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 남용된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읽고 계시다. 시작. 읽고 계시다. 이걸 시의 남용이라고 그래. 이해됐나요? 그 부분까지 또 기억이 됐다. 대박 이해됐습니까? 잘하다. 그때 이때 시는 어휘상에 들어있는 시야. 원래 계단한 말은 없어요? 시. 근데 이때 시는 선어말 어미로서 시야. 높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틀려요. 이건 어휘상 시. 원래부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시지만 이때 시는 일부러 넣어준 거지. 문장 구조상, 통사상 주체를 갖다 높이게 넣었지만 이 자체가 주체를 높이는 단어니까 결국 이 경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읽고 계시다라고 해야지. 읽으시고 계시다면 지나친 높임에 해당된다. 정의됐나요? 더더구나 주체보다 청자가 높은데 청자를 더 존대할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말이죠 TV를 보시고 계셔요.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요.
자, 높이법 오류 알겠어요? 잘 적용 되겠고. 다음에 하나 더. 높이법 오류. 어휘사용의 오용도 있습니다만은 하나 더 한다면 이것들 하나 더. 대표적으로 야, 수당. 야단이란 말, 수고란 말, 당부란 말은 어른들에게 써서는 안 된다. 알겠지? 나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 하면 틀려요? 아버지한테 꾸중 들었다, 꾸지람 들었다, 걱정 들었다 해야지.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 하면 틀린다. 야단이란 말은 원래 야단 법석에서 준 말로 아침부터 아빠가 시끄럽게 했다는 뜻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야단의 말을 갖다 뭐 한다? 쓰면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수고. 수고라는 말. 아버지 수고하세요 라는 말 맞다 틀리다? 틀린다. 수고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쓸 수 없는 말.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야. 평어 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고하다 쓸 수 있죠. 그러나 윗사람들에게는 수고하다는 말 쓰면 안 된다. 당부란 말도 마찬가지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당부하면 안 돼. 당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당부라고 그래. 그렇다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뭐 한다? 부탁드린다 그래야지. 알겠지? 그래서 이와 같이 야수당은 윗사람들에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 알겠죠? 높이법의 주의사항까지 정리를 좀 해뒀고요. 하나만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언어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다 같이? 언어 예절이 있죠? 언어 예절. 여기서는 그냥 기본적인 것, 높이법에만 언급되는 것들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빼서 언어 예절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화법 할 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언어 예절에서 중요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하고 봅시다. 자, 뭐가 있냐면 이거죠. 아버지께서 오셨다. 아버지께서 오셨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아버지께서 오셨다. 자, 원래 또는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이런 경우죠.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가 오셨다. 이게 있어요.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왔습니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오셨어요. 오셨어요. 또는 뭐다 시작.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럴 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아버지께서 오셨다 해서 오시다 시자 누구지? 아버지지. 그럴 때 시가 나왔을 때 깨서를 쓰는 것에 대한 선택적 사항이에요. 알겠어요? 선택.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옛날 중세 때는 반드시 깨서가 나왔어야 돼. 중세 때는 필수 조건이야. 그래서 공기현상이라고 해서 깨서가 나와야 뒤에 시가 나왔어. 알겠지?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는 깨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시는 나올 수 있다. 정리됐지? 그래서 이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맞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다 해도 높임법에 어긋난 표현이 아니야. 알겠지? 아버지께서 오셨다 해도 맞는 편이고 아버지가 오셨다 해도 맞는 편이야. 보통 우리 언종들이 뭘 많이 써? 위에 걸 많이 써? 아래 걸 많이 써? 주로 아래 걸 많이 쓰잖아. 그래서 다 일반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경우 봐봐.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왔어요? 왔습니다 했죠. 그럴 때 이제 뭐라는 얘기를 할 때? 압존법 척차원. 압존법 있죠? 압존법을 적용했다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왔습니다. 이게 압존법이 적용된 거지. 네, 경어법상으로는. 그런데 언어 예절, 뭘로서 시작? 언어 예절은 좀 더 실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말이지. 그럴 때는 굳이 아버지가 왔어요, 왔습니다에 대해서 오셨어요, 오셨습니다도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어떠한 대상에도 낮출 대상이 아니다. 부모는 낮추는 대상이 아니야. 국가도 낮추할 대상이 아니야. 근데 알겠지? 저희 나라면 안 돼. 저희 나라면 안 돼. 우리나라 하면 맞지만 저희 나라 낮출 대상이 아니다고. 저희 부모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도 국가나 부모는 알겠지? 예, 국가나 부모 뭐 결의 민족이 있어 없어요? 국가 부모 민족 있어 없어요? 이것은 뭐가 아니다는 거 알아두라고. 낮춤의 대상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모나 또는 뭐는 다 같이 국가나 그다음에 민족 있죠. 이건 낮춤의 대상이 아니야. 저희 민족은 땡, 우리 민족은 알겠습니까? 결례도 마찬가지야. 결례도 저희 결례하면 틀려요. 우리 결례지. 정리됐나요? 그리고 저희 국가하면 안 돼. 우리 국가. 그다음에 저희 부모면 안 돼. 우리 부모지. 어떤 경우도 이것은 낮춤의 대상이 아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돼. 정리됐지? 야, 너 겸손한다고 말이지. 지나치게 겸손은 안 돼. 정리됐죠? 작은 소국가로도 규모면에서 작는 것이지 우리가 굴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안 돼. 네,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얼마니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낮춤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통령이나 우리 국가를 대표하고 간 사람들이 지나치게 뭡니까? 막 고개 숙이고 하는 것들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자존심이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대통령, 강대국의 대통령을 만나든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알겠습니까? 이거 필요하다는 거야. 정리됐나요? 이런 것들. 이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들의 자존심이니까 그렇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낮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잘 알아둬. 그래서 저희 국가면 틀리는 거야. 저희 부모 못 틀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래서 언어 예절상에서는 이것을 맞다고 처리한 거야. 제 부모에 대해서는 낮추면 되는데 안 된다. 있죠? 군사부 일체. 다 같이 시작. 군사부 일체.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도 저희 부모는 땡이야. 알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래야지. 낮추면 안 돼요. 이런 중에서 어떤 경우.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는 뭐 했다? 압조법에 있어서는 어긋난 표현이지만 언어 예절에서는 허용한 거야. 됐지? 그래서 언어 예절은 좀 더 높임법보다 좀 더 포괄적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 전반적으로 높임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알겠지? 이런 것들 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법의 여러 표현, 시브, 높사피. 알겠죠? 그렇게 있고, 주로 주체 높임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높임, 선엄한 어미. 알겠죠? 물론, 문법적 요소로서는 뭐, 깨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말, 특수 어휘로서 개편, 주접소로 있었다는 것. 객체 높임은, 높임,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특수어휘, 그다음에 뭐였죠? 모여드배, 다 같이 모여드배, 모시다, 여쭈다, 들이다, 폈다, 떴다, 무조건 객체 높임법. 됐습니까? 그리고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 됐지요?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 요소와 관련돼서 좀 전문 좀 정리했고요. 뒤에 그런 문제들 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 꼭 풀어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있어서의 그 문법의 영역 가운데 의미론, 또 활용론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가 아니라 점심 후에 만나겠습니다.